부산 장안제일고 1, 2학년 학생과 부모 대상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진행할 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더 크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반갑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현장에서 뵙기로 했었는데, 네, 일단은 고3들 수능이 중요하고 잘 안전하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났거든요. 자, 근데 나중에 혹시 제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오늘 내용 가지고 현장에서 한번 질의응답 시간 같은 거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할 제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투스의 진로진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중서라고 합니다. 네. 어, 지금 제가 나중에 우리가 이 내용을 학교에서도 보시겠지만 유튜브에도 좀 제 채널에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 가시면 보시면 도움될 만한 여러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짤막짤막한 영상들도 있으니까 가서 보시되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가셔서 보실 때 좋아요, 구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10년을 운영했는데 여태까지 9만 원 벌었어요. 9만 8천 원. 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거기다가 댓글 같은 거 올려놓으시면 제가 답변 드리는 그런 채널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원래 이제 여러분들 하기로 한 날짜로 제가 듣기로는 월요일서부터 이제 이거를 보실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우리가 예정된 날짜가 10월 26일이거든요. 10월 26일 수요일이었는데 요때 기점으로 해서 이제 고2들은 11월 16일 날 시험 보거든요. 내년. 그래서 이제 386일이 남았고, 그 다음에 고1들은 11월 14일로 확정됐죠. 그래서 이제 고1들은 75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제가 좀 준비를 좀 할 거고요. 어, 제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자세한 상황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학년 친구들은 이제 고2가 아니죠. 고2가 아니라 고3입니다. 고3이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그 남은 기간 동안 55주 남았네, 이제. 네. 그래서 55주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도 동감하실걸요? 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평생 고생해야 될 양은 정해져 있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의 삶을 살고 싶을까요? 부모님들은 자제분이 어떤 타입의 삶을 살길 바라세요? 지금, 386일, 그 다음에 750일을 좀 고생하고, 좀 편안한 노후를 즐기길 바라세요? 아니면 지금 청춘을 신나게 즐기고, 늙어서 X 고생하길 바라세요? 그 당연히 A타입 아니에요? 뭐 이걸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죠? 네. 자, 근데 제가 저희 학원에 아이들 밥 먹는 걸 찍어왔는데, 이 아이들도 참 이러고 싶을까요? 밥 먹으면서까지? 참는 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참고 견디는 거거든. 그래서 고생을 좀 굵고 진하게 하려고. 아, 제발 수업 시간에 이러고 있지 마세요. 제발. 다른 분들 다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분 혼자서 이러고 있거든. 이거 좀 있으면 팔에 쥐 날 거야, 아마, 그쵸? 네. 여러분, 특히 2학년 친구들 있잖아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낮잠 안 됩니다. 낮잠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시는 건 나 별로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별로라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거 수능 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면접 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나요? 논술 보면서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근데 이건 습관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습관들을 고치는데 몇 달 만에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차라리 난 노래를 들을 거면, 정말 노래 듣고 싶으면 쉬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잠깐 시간을 내서 쉬어서 노래 들으면서, 그리고 낮잠은 가능하면 안 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낮잠을 자지 않으려면 밤에 좀 푹 주무셔야 될 게 맞습니다. 밤에 좀 넉넉한 수면을 확보하세요. 뭐 그렇다고 뭐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12시간씩 자면
신생아, 네. 그래서 한 6시간 정도에서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낮잠 자다가 망신 당해본 적 있잖아. 그죠? 깜짝 놀랐고 막 책상 막 다 뒤집어 엎고, 여러분들 성장기는 특히나 낮잠이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형 인간, B형 인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 인간이세요? 나는 A형 인간인지 B형 인간인지. 저는 이분이 학교를 왜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아, 실제로 있는 거예요. 이제 입시 카페에 올라온 거 제가 그대로 캡처해 온 거예요. 우리 남은 386일, 750일 동안 A형 인간처럼 삽시다. 네? 그냥 이렇게 사는데, 보시면 이게 사람 사는 거예요? 야, 이게 이러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끝이 있잖아. 맞아? 맞나? 네. 끝이 있으니까. 뭐 386일만 이렇게 살고 750일만 이렇게 살면 끝날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고생되고 힘들겠지만 좀만 버팁시다. 아시겠죠? 네, 그냥 버티지 마시고, 네, 그냥 버티지 말고 공부하면서 버티자라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 연두색이 2년제 대학이고, 빨간색이 4년제 대학이고요. 합쳐서, 이 진한 빨간색이 합쳐진 대학 인원수인데요. 47만 4천 명이에요. 뭐, 앞으로 5년 동안, 16,000명을 줄이겠대요. 5년 동안. 그래도 뭐, 한 46만 정도 되겠다. 그쵸? 근데,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과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고2와 고1들은 학령 인구보다, 학령 인구가 여러분들 대학 인원보다 적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니? 고1, 고2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대학은 가겠네. 그치? 네. 아, 근데 우리가 갈 대학은 거긴 아니지 않나요? 그쵸? 그냥 원서만 놔도 되는 대학을 가려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여러분들. 맞죠? 그리고 조금 더 장래를 위해서 더 많은, 더 큰 기회를 좀 얻고 싶기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2005년생이랑 2006년생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나태해져 있대요. 정말 공부를 더럽게 해놨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공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 자제분들만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국에, 딱 그래요. 전국에 지금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2003년생, 이 친구들은 N수생들이죠. 자, 그 다음에 04년생, 고3이죠. 네, 이게 뭐야? 나 고자인 줄 알았네. 제가 글씨를 참 못 쓰는데, 여기다 쓰니까 더 못 쓰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양해해 주세요. 네. 저 글씨를 발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네, 진짜. 나중에 우리 현장에서 꼭 한번 뵀으면 좋겠다. 그쵸? 네. 질의응답도 하고. 네. 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이 친구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03, 04, 05, 0 딱 코로나에 걸친 세대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너무 공부들을 안 하고 있대. 진짜 실제로 학력 수준이 좀 낮은가 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고 치사한데요. 기회에 기회. 여러분 이럴 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진짜 티가 많이 나는 겁니다. 조금만 열심히 해도요. 티가 훅훅 나는 게 지금이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서울대가 이제 내년서부터 과학 원원이 가능해졌거든요. 과학 원원이 가능해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신이 조금 상승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같은 경우도 과학 2를 선택을 안 해서 내신이 좋은데도 서울대를 안 쓴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 아이들이 내년에는 쓰겠죠. 그죠? 네, 그래서 내신에 약간 상승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정시에서도 교과를 좀 반영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교과는, 정시에서 교과 평가는 한 B 정도를 예상하고 있대요. 진로 선택 과목을. 그러니까 정시에서는 큰 영향은 없겠지만, 아무튼, 수시에서는 조금 영향력이 있을 것 같고요. 성균관대가 영어를 정시의 등급을 점수화해 버린대요. 자, 변표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이걸 점수화한다라는 건 뭐냐면, 음, 위상을 동일하게 만들어 놓는다? 위상을 동일하게 만들 다른 과목하고 유사하게 만들어 놓는다? 국어 수학하고 비슷한 정도까지 영어를 좀 올려놓겠다? 무슨 얘기냐면 영어에 대한 부담도 늘어난 거고, 그리고 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뭐 모집 요강에 발표한 게 아니라 전형 계획이니까 아직은 계획은 이제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큰 문제 없으면 하겠죠? 왜냐면 지금 대학교에서요, 교수님들이 여러분들이 영어를 너무 등급으로 바꾸고 나니까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지금 보캐블러리가 아주 너무 형편없으신가 봐요. 그래서 좀 영어에
좀 방점을 두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영어의 위상도 조금 높아졌지만, 만약에, 국어를 망쳤다. 근데 영어를 잘 봤다. 그러면 어느 정도 커버력을 갖게 된 거예요. 영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어 굉장히 더욱더 쓸만하게 된 거야. 아시겠나요? 근데 이건 성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영어 등급 맞추기 좋은 과목이지만 일단은 여러분들 영어 공부 좀 하셔서 성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도 좀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1번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수시와 정시는 같이 가시는 거거든요. 이걸 따로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수시를 준비한다가 정시를 준비한다로 직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가야 되는데 수시에서는 이거는 내신을 통해서 개념 공부한 게 결국에는 수능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수능은 수시에 최저의 역할을 좀 해주고 그래서 인간은 호모 루덴스거든요. 호모 루덴스가 뭐냐면 유희의 인간이에요. 인간은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에 논대요. 유희를 즐긴대요. 좋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수학 포기한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 없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나요? 수학 포기한 시간에 과학 공부하는 아이 없다는 얘기야. 내신 포기한 친구가 내신 기간에 노는 게 문제인 거야. 그게 호모로덴스인 거야. 그래서 내가 내신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 두 번째 이유. 내신을 통해서 수능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연습을 하고 그런 학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내신을 포기한 시간에 정시 공부하는 아이 없어요. 호모로덴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힘들고 바쁘고 너무 괴롭다 그런 거 잘하고 계신 거야. 잘 가고 계신 거야. 효율적인 공부 따위는 없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부는 무식하게 하는 거다 그 말이 맞아요.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다 맞아요.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제가 6개의 숙제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 말이 다 맞아요? 이 6가지 숙제하면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학교, 부모님들, 자제분들이 목표한 대학교 가나요? 아닐 수도 있지.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보단 나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저 올해로 입시 15년 차 됐고요. 그리고 또, 저희 첫째 아들이 2002년생이거든요. 둘째가 2004년생이에요. 지금 고3. 그래서, 그 첫째 아들도 대학 제대로 보내봤고, 네. 그리고, 둘째까지 대학 가면, 임상 3상 완료예요. 제가 재수생들도 많이 보냈으니까. 네. 제가 나요. 그래서 이 6개 숙제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중졸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장안 제일고에 고졸 다니진 않죠. 그래요. 저는 대졸이에요. 네. 재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6개 숙제를 하시고 선생님하고 힘을 합치시고 엄마 아빠가 도와주시면 이건 정말 입시에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 부모님의 말씀도 굉장히 경청하고 순종하는 거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다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부모님들 자제분들 도와주시는 건 체크해 주시는 거예요. 체크. 자, 뭘 체크하는지를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 위해서 좀 도움을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학생, 그다음에 선생님, 학부모 이렇게 산발이 구조가 맞으면요 입시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 잘 들으시고 오늘 이 자료랑 이 PPT 자료랑 추가로 보실 자료들을 제가 학교 선생님한테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선생님한테 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처음에 시작은 정시에 대한 이해인데요. 그 정시에 대한 이해는 표준 점수서부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표준 점수는 집단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집단이 전체적으로 너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럴 때 우리 공부하자 그랬잖아요. 자, 표준 점수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하게 주는 점수예요.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징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수거든요. 자, 이게 바로 본인의 점수죠. 이게 나의 점수거든요. 본자가 더럽게, 네, 겁나 희한하게 생겼네. 근데 이게 본인 점수거든요. 자, 집단을 알려주는 건 이 두 가지 점수야. 요게 집단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려주는 건데, 만약에 시험이 좀 어려웠다 그러면 평균은 내려가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좀 집단이 균일하다, 그러면 표준 편차가 작아지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조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아이들이 너무 많다, 전국적으로. 수포자도 많고, 뭐, 수능에 대해서 신경을 거의 다 안 쓰고, 뭐, 될 대로 되라, 막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럼 어때요? 표준 편차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균은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좀 조금 어려운데, 전체적으로 또 공부도 안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표준 편차와 평균이 작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표준 점수 값은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게 어려운 수학 아니잖아. 그쵸? 조금 빼주고 나눠주는 값이 작으면, 빼주고 나눠주는 값이 작아지면 이 값이 커져야 작아져. 커지죠. 맞죠? 자, 이 표준 점수 값이 큰 값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표준 점수가 크다라고 그러면 일단 집단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그때 되면 한 문제라도 더 맞으려고 애쓰면 되게 도움이 되면 많이 되는 진짜 티 팍팍 나는. 그쵸? 정말 군계 일학이 되는 자, 그 기준점이 뭐냔 말이야. 자,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표준 점수 만점이 130 나왔을 때, 140, 150 나왔을 때인데요. 표준 점수 만점이 130은 아주 평화로운 상황이에요. 집단도 예년 수준의 아주 평균적인 집단이고요. 뭐별 문제도 없고 변별도 충분히 되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아주 적절하고 너무너무 평화로운 정말 피스풀한 네, 그런 환경이 130이라는 얘기예요. 140은요, 이때서부터는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갖고 어려운 문제의 기준 네다섯 개를 틀렸는데도 1등급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150은요, 이건 진짜 핵 마그마 헬수능이라는 뜻이야.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 이때서부터는 일곱, 여덟 개를 틀려갖고, 와, 시험 망했다 그랬는데 1등급이 나.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표준 점수 만점이 120점, 120점, 막 110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물수능이에요. 대부분 시험이 어려우면요,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괴로워하지만, 여러분, 어려운 게 더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수능은요, 등급이 안 나와, 일단. 그리고 하향 지원들이 엄청나게 해. 그래갖고 결국 애들은 재수생들을 많이 양산시키는 게 바로 물수능이에요. 우린 좋아.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출제자라고 생각하신다면 몇 점을 목표로 문제를 내시겠어요? 130이지. 가장 평화로운 점수니까. 아주 평화롭고 정상적이고, 적절하고, 네, 아주 모든 것들이 다 좋은 상황이니까. 모든 출제자들은 130을 목표로 문제를 내요. 이 정도 나올 수 있도록. 자, 근데 제가 아까 2003년생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작년 수능서부터 147, 149 난리도 아닙니다. 고3들 160이 나왔어요. 이건 진짜 어마무시한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네. 자, 그리고 2학년들도 썩 좋진 않네. 151, 148. 국어는 그래도 좀 열심히 잘했나 보다. 자, 1학년들 국어 어쩔? 164.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다는 걸 딱 볼 수 있어요. 지금 집단이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미안하고 치사하지만요. 한 문제라도 더 맞으시면요. 그 효과는 엄청납니다. 진짜 점수가 훅훅 올라가요. 그리고 등급이 뒤바뀔 수 있어요. 진짜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절호의 찬스예요. 아시겠나요? 이럴 때 공부하시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티나게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적표 보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표준 점수 합을 구하시고, 그 다음에 100분위 합을 구하시는데, 이 표준 점수 합은 2학년은 국어, 수학, 탐구, 탐구, 1학년은 국어, 수학, 100분위는 국어, 수학, 탐구, 탐구 해서 탐구는 두 개 더해서 2분의 1 하셔야 되고요. 1학년은 국수만 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국수라니까 밀면 맛있겠다. 네. 국수만 하시는 건데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학년들은 올해까지만 이렇게 하는 거고 내년서부터는 국어, 수학, 탐구, 탐구 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랑 100분위 합을 구해서 엑셀 배치표 제가 같이 보내드릴 거거든요. 6월 달 거 엑셀 배치표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상황인지. 그리고 엑셀 배치표 보시는 방법 모르시면은 제가 유튜브에 찍어 놨거든요. 한 10분짜리 영상 있으니까 그거 찍은 거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엑셀 배치표로 요거를 두 개를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아이고, 네. 그리고 요거를, 엑셀, 아이, 뭐야. 제가 글씨를 못 쓰지만 그래도 계속 글씨를 쓰려고 하는 게, 약간 좀 못 알아들으실 게 있을까 봐 쓰는 거예요. 네, 이해를 돕고자. 그냥, 좋게 봐주세요.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는 배점과 득점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본인의 취약점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학생들, 학부모님도 마찬가지.
성적표랑 시험지 잘 모아두셔야 돼요. 근데 성적표 어머님 아버님들 아이들 성적표 이번에 9월달 거 받으셨나요? 못 받으셔서 아이가 학생이 그 학교에다 뒀다고 그러죠? 네. 그게 가방 밑에 있어요 지금. 근데 성적표를 안 갖고 오는 이유도 아셔야 돼요. 왜 안 갖고 올까요? 이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아시겠나요? 자, 부모님들 저랑 약속 하나 하세요. 진짜. 지나간 성적 가지고 뭐라고 하기 있기 없기. 없기. 그리고 학생들 앞으로 성적표랑 시험지 잘 관리하기. 만약에 못하겠으면 엄마 아빠한테 맡기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배점과 득점에 비해서 이 친구 영어가요. 영어가 배점에 비해서 득점이 부족하거든. 자, 그러면 이거 영어에 대해서 좀 약간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자, 약하다라는 얘기니까 특히 뭐가 약해요? 이 친구는 쓰기가 약해요. 자, 약하다라는 얘기니까 근데 영어 쓰기가 어떤 문제를 맞아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 담당 선생님하고 빨리 상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지를 열어드리는 거야. 제가 영어에서 쓰기가 이렇게 해서 배점에 비해서 득점이 부족한데 어떤 문제들을 틀려서 그런 건가요? 시험지를 열어드리면 이 문제, 이 문제, 이 문제 틀려서 그래. 요런 게 쓰기 문제야.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 요 문제, 요 문제, 요 문제를 맞추려면 어떻게 공부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세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답변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성적표랑 시험지는 숨겨둘 게 아니라 자꾸 드러내시고 분석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앞으로 잘 모아둡시다. 자, 그리고 전국에 대한 등수인데 이 등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2학년은 여기 보시면 되고요. 1학년들은 맨 위 보시면 돼요. 고1은 국어 수학만 더한 거고 고2는 자꾸 국수라니까 국수생각하는데 왜 이러지? 이러니까 노래 들으면 안 된다 그런 거야. 아시겠나요? 수능 금지곡도 있거든. 핑미, 핑미. 야, 혼자서 이러고 찍고 있고, 여러분들도 보시는데, 또 너무 딱딱하게 하면 집중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헛소리 하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자, 이 친구 밑에 전국에 98.58%가 있다는 얘기야. 네? 그러면 위서부터 따지면, 상위 누적으로 따지면, 1.42%예요. 1.42%면 전국에서 이때 12만 명이 시험 봤으니까 1700등을 한 거지. 오, 잘했네. 그쵸? 왜냐면, 서울대 연대고대가 정시에서 1년에 매년 2,000명 정도를 뽑으니까 잘하고 있는 건. 그쵸? 네. 그래서 자기 등수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로 몇 등인지. 자, 그 다음에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오정답이 나오는데, 이 오정답에서 제가 몇 개만 특징적으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은 건 난이도 A, B, C 몇 개 틀렸나 봤거든요. 근데 다행히 난이도 A는 없는데 C가 너무 많아. C는 전국에 50% 이상의 아이들이 맞춘 거거든요. 여러분들 난이도 A, B, C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전국에 80% 애들이 맞춘 걸 내가 왜 틀리냐고. 그렇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뭐 실수가 어쩌느니 뭐 어렵진 않았지만 뭐 어쩌고 저쩌고 착각이 어쩌고 저쩌고 얼마나 추잡스럽게 변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출제자들은 일부러 실수를 유발시키는 문제들을 내요. 일부러 그렇게 편집을 하기도 하고요.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하기도 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아니, 뭐, 이런 걸 왜 실수하지? 그런 문제 내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이건 일부러 유도되는 거예요. 거기에 낚이셨기 때문에 실수는 실력인 거예요. 아시겠나요? 우습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 전국에서 1700등 한 친구가 C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재학생들 있잖아요. 탐구는 이래요. 근데 곧 오른대. 언제, 그 고수는 언제니 도대체? 2082년 훈이? 네, 뭔 소리야. 네. 우리 2학년 친구들 탐구 공부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최저 맞추기, 최저 확보하기 제일 좋은 과목이 1번이 영어예요. 그 다음에 2번이 수학이에요. 왜냐하면 수학이 잘 떨어지지 않아요. 한번 올라가면 잘 변동되지 않아요. 그 다음이 탐구거든. 솔직히 국어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지문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 국어로 최저 맞출 수 있어 라고 자신감 가지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탐구 공부 시작하셔야 되는데 지금서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한 과목 끝내기. 아시겠죠? 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솔직히 재수생하고요, 재학생하고 성적 차이 나는 건 탐구예요. 왜냐면 재수생들이 고3서부터 했거든, 탐구를. 네, 내년에 시작하면 필재수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위 누적으로 제가 등수 이렇게 정리해 왔고요. 그리고 1%는 몇 등이다 뭐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되고 아까 그 친구 1.42% 네, 여기 갔어요. 네.
얼추 맞아요. 그래서 본인들도 제가 왜 이러냐면 정확하게 자기 상황들을 좀 알고서 준비하라고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들을 좀 깎아내리거나 뭐 기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상태를 알고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급도 제가 정리해 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 등급 배치표는 잘 맞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2등급하고 여기에 있는 2등급은요. 100분위가 6점이나 차이 나는 같은 2등급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충 만든 거야. 그냥 보시라고. 자, 그래서 참고하시는데 국수 0 탐이에요. 탐구는 한 과목만. 자, 근데 자기가 만약에 이 정도 성인이다, 이 정도 선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의 마지노선 대학이 되시면 되는 거예요. 수시는 한 두 칸 정도 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장한제일고 친구들 여러분들 내신 등급의 여러분들의 수능 실력이면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노희학교 선생님이지. 맞아요? 맞아요. 장한제일고 선생님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수시는 선생님한테 100% 신뢰하시면 돼요. 다 맡기시면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첫째, 둘째 다 선생님한테 맡겼거든요. 그게 맞아요. 맞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얘기 나누세요. 괜히 쓸데없이 어디 가서 돈 내고 상담받을 필요 없어. 뭐 정시는 좀 도움될 수 있어도 저는 수시는 100%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능 경향은 제가 표준 점수 만점 설명드렸으니까 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여기 빨간색 과목들이 어려웠던 과목들 되게 어려웠다. 그쵸? 그리고 탐구는 곱하기 2배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어 수학이랑 비교가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탐구는 요 값에 곱하기 2배 하시면 어려웠던 거.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려웠던 거고 파란색이 쉬웠던 거네. 근데 이 쉬웠던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작년에 50점이 1컷이었어요. 다 맞아요. 그나마 다행이지 재작년에는요. 세계지리하고요. 세계지리하고 물리2가 만점자가 12%였어요. 만점자가 12%. 근데 2등급이 11%까지잖아. 그러니까 만점자가 12%가 나왔다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2등급이 증발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3등급인 거야. 진짜 얼터당토하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 자, 아무튼 그렇게만 하셔서 약간 어려운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월 말까지 탐구 하나 끝내세요. 2학년들은. 자, 일단 정법 경제 3문 중에 하나, 화원 생원 지원 중에 하나 하시면 얘네들은 일단 대신하는 과목은 아니거든. 근데 작년만 정법과 경제가 좀 저랬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모의고사 문제 풀다가 이런 문제 있었어요? 없었어요? 준킬러 같은 거? 자, 여러분들은 준킬러 문제가 그 킬러 문제를 못 낸대요. 좀 슬픈 얘기인데 지금 2003년생서부터 킬러 문제를 못 낸대요. 아, 준킬러가 대세야 이렇게만 넘어갈 게 아니야. 아, 진짜 애들 공부 더럽게 안 하는구나. 킬러 문제 내봐야 전국에 몇 명 못 푼대요. 그래서 킬러 문제 안 낸대요. 소용이 없대. 그래서 준킬러로 가는 거래. 근데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다가 준킬러 딱 풀다 보니까 이거 풀릴 것 같은데 하고 손댔어. 근데 시간을 질질 끌게 만들고 막 돌고 돌게 만드는 거야. 아, 뭐 안 되겠다. 이러다가 뭐 안 되겠다 해갖고 넘어갔는데 집에 와서 채점해보니까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이 뭐야 했으면 그런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치? 그게 준킬러야. 그러니까 준킬러들은 3등급 이상의 친구들은 손대보고 연습만 하면 풀 수 있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준킬러에 대응하는 대응 전략을 짜셔야 돼요. 우리가 준킬러를 대응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 내에 문제 풀기. 시간 내에 문제 푸셔야 됩니다. 시간 정해놓고 문제 푸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아시면 준킬러들은 쉽게 해결돼요. 그래서 내가 학교 수업 시간에 엎드려 주무시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알겠니? 자,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거 스탑워치 활용하셔서요. 수학 4분, 수학 4분, 국어 영어 탐구 2분 30초.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매 문제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 언제 다 풀어 그러면. 그래서 10문제씩 하시는 거예요. 10문제씩 묶어서 수학 40분 정해놓고 푸시고 그다음에 국어 영어 탐구 25분 정해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스탑워치 다 있잖아요. 그쵸? 핸드폰 거 안 됩니다. 탁상용 스탑워치. 그래서 시간 정해놓고 문제 푸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뒤에 가서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뭐 선택 뭐 할지보다 공통 과목 공통 과목에서 많이 맞을수록 표준 점수 많이 나와요. 잘 나와요. 그러니까 공통이 제일 중요해요. 공통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맞으세요. 그게 우리의 공부 전략이야.
그래서 공통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작년 수능 국어 좀 보세요. 어려우니까 아름다운 정규분포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이게 1컷, 여기가 1컷, 2컷, 3컷, 4컷, 5컷, 6컷, 7컷, 인원수 8컷까지.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정규분포가 나왔죠. 재작년엔 더욱더 아름다웠죠. 시험이 어려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국어 어렵죠? 맞아. 근데 어머니 아버지 뭐라 그러세요 애들한테? 야, 너는 왜 한국 사람이 국어를 못 어머니 아버지도 한국 분이잖아요. 국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건 그 문제가 아니야. 진짜 어려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앞으로도 어려울 거예요. 국어는 절대 쉬워질 리가 없어요. 왜냐면 영어가 절대평가인 이상은 국어는 계속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러면 어차피 계속 어려울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1교시부터 보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1교시에 어려운 시험을 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출제자들의 의도인 거야. 여러분들의 멘탈을 깨트리는 거야. 왜냐하면 어떤 시험도 합격시켜 주려고 보는 시험은 없어요. 한 명이라도 떨어뜨리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도 유발시키는 거고요. 일부러 1교시부터 어렵게 해서 멘탈을 깨트리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멘탈을 깨트리지 말아요. 1교시 끝나고 울지 않아요. 뭐야. 그러지 마시고 제가 대안을 드릴게요. 자, 우리 내일서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말고 386일, 그 다음에 750일 동안 아침에 무조건 국어 문제 풉시다. 어때요? 20분 동안, 15분에서 20분 동안,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만 국어 문제 풀어요. 국어 문제 푸는데, 지문 2개. 지문 2개면 한 4-5문제 되거든요. 아침마다 4-5문제 풉시다. 그럼. 네. 어떤 문제 집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안 풀고 남겨놓은 문제 지금 많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내일 아침부터 무조건 국어 문제 푸시는 거예요. 올해 6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 좀 보세요. 진짜. 7등급 깜짝 놀랐습니다. 10,000명이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 1학년들. 이건 정규 분포가 아니죠? 무슨 거북선 같지 않아요? 지금 1, 2학년들 공부 엄청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활용합시다. 자, 그래서 보세요. 지문. 이 눈에 들어오세요. 근데 여기다가 내가 줄을 쳤거든? 줄을 치고 뭔가 좀 표시를 좀 했거든? 그랬더니 상태가 아까보다는 어때요? 아까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그리고 또 거기다가 지문을 간단히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문이 눈에 훅 들어오고 잘 잊혀지지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집중도도 그대로 잘 유지되고,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국어 시험지 보시면요, 지문의 줄 간격이 다르다? 잘 보세요. 내 말 맞나 틀리나? 그래서 지문은 왼쪽에 있고 문제는 오른쪽에 있다? 아, 이건 양반이지. 지문은 앞에 있고 문제 뒤에 있는 게 있어. 시험지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여러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문제들의 오답률이 좀 높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문을 좀 이렇게 놓는다면 왔다 갔다 하더라도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이해되셨어요? 국어 못하는 아이들 시험지 보면 이렇게 되면 이분이 왜 줄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줄 치는 목적이 뭐야 도대체. 아니 우리 학원에 재수생 녀석이 하나가 책에도 줄을 줄줄 치고 있는데 너 왜 줄 치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 중요한 것 같아서요. 아 그래? 근데 왜 줄을 다 치고 앉아있니 이 새끼야. 아주 책을 형광책을 만드는 이건 자원 낭비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줄은 중요한 데만 우리 내일 아침서부터 지문 2개 푸는데요. 중요한 데만 줄 치는 연습들을 좀 해보자고요. 여보세요. 우리 학원에 국어 잘하는 애 지문. 이렇게 단락도 나눠놨잖아. 그리고 특별한 표시도 해놨지? 이렇게, 정리도 해놨지? 밑줄도 이렇게 중요한 데다 밑줄 쳐놨지. 여러분, 이런 거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우리 내일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수학 보세요. 수학은요, 이건 정규 분포가 아니죠? 뭐, M자네, M자. 탈모. 아, 혼자 하니까 카메라 앞에다 대고, 현장에서 해야지, 또. 혼자 하니까 그냥 쇼하는 거. 여러분들, 이분들이 누구예요, 이분들이? 그 유명한 수포자. 재작년에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제가 정말 미안하고 치사하지만요, 수포자들 이렇게 말할 때 수학 문제 하나라도 더 맞추세요. 분명히 효과는 나옵니다. 엄청난 효과가 나요. 특히 공통 수학에서 한 문제 더 맞추는 건요,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수학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수학 포기한 그 시간에 영어 공부하는 친구 없습니다. 놀아요. 그러게 문제인 거야. 제가 다 맞으라는 얘기도 아니야. 50점 받다가 53점 받으시면 돼요. 52점 받으시면 돼요. 난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간절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저희 첫째 2002년생 재수 안 하고 바로 대학 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완전히 삶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것도 자기가 원했던 대학교, 원했던 학과를 가니까, 난 지금 이분 본 지가 며칠 됐네? 막 여친도 사귀었고, 뭐, 이번 여름에는 뭐, 학과 친구들을, 또 저희 고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유럽 배낭여행도 갔다 왔어요. 한 달 동안. 막 알바하고 막 운전면허 따고 요즘엔 또 차 산다고 껍죽거리고 난 걔가 너무 부러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요번에 6월 달에 고등학교 2학년들 좀 보세요. 난 깜짝 놀랐네. 2만 명에 육박하는 수포자들이, 와, 장난. 얘만, 7컷만 2만 명이야.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수포자예요. 1학년은? 1학년은 좀 낫네. 1학년은 완벽히 M자네, 그쵸? W자인가? 근데 1학년 때 이래다가 2학년 때 왜 이러는지 아세요? 지수로고 삼각함수 때문에. 수원에, 수원에, 지수로고 삼각함수가 나오니까 바로 포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럴 때 공부하시는 거야. 아시겠나요? 기회예요. 아시겠나요? 미안하고 치사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러분, 이럴 때 공부합시다. 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릴게요. 우리 한 달에 600문제 봅시다. 네? 한번 도전해봐요. 그래서 내일서부터 연습장에 1번, 2번 이렇게 풀기 시작해서 한 달 후에 600번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3개월만 해봅시다. 이걸 3개월만 해봅시다. 성적 오르나 안 오르나 나랑 내기예요. 1800문제 풀고도 성적 안 오르기 쉽지 않아요. 아시겠나요? 한 학교는요, 이 방학 때마다 이렇게 시키신대요. 숙제가 1800문제 풀어오기. 끝내주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어. 많이 맞고 틀리고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연습장 좀 보세요. 이렇게 쓰니까 맨날 실수를 하는 거야. 내가 얘한테, 야, 2400이 답이니? 3600이 답이니? 엑스 플러스 40이 답인데. 이러니까 맨날 계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가요, 연습장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갖고, 계산 실수가 확 줄어드니까, 수도권에 있는 대학 다니다가 서강대 갔어요.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9월 달에 계산 실수라던가 뭔가 실수해서 틀린 것들이 있으면요, 그것만 다 맞춰도, 그것만 맞았어도, 맞아, 틀려. 내가 여러분들, 요 PPT하고 자료 보내드린다고 하는데, 엑셀 배치표 자료도 있지만, 그 자료 중에 한 문제 더라고 하는 파일이 있어요. 9월달 성적에서요. 9월달 성적 자기 거 넣어보시고 거기서 실수해서 틀린 것들 다 맞추면 몇 점 더 올라가는지 거기다 다시 한번 밑에 칸에다 써보세요. 배치표가 훅 바뀌어요. 막 눈이 뒤집힐걸? 여러분 우리 깨끗하게 풀면서 실수를 줄입시다. 아시겠죠? 영어 단어도 좀 외우시고요. 제발. 부모님들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요. 저희 집은요. 저희 아이들 엄마가 영어 단어 테스트도 좀 해줬었어요. 그래갖고 40개 매일 40개씩 외워서 테스트도 좀 해주고 그중에 30개 이상 맞추면 막 3,000원도 주고 괜찮다 얘들아 그쵸? 네 매일 3,000원? 째쏘. 아 근데 맨날 잊어버려요. 괜찮아 뭐 어쩔 수 없지 뭐. 반복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평상시 모의고사보다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 아이들의 특징은 딱 두 가지예요. 개념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해요 걔네들은. 내신 포기해놓고 그러니까 내신 포기하지 말라고요. 내신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배우셔야 수능의 베이스 역할을 하고요. 저희 둘째도 정시로 대학 갔지만 저희 아들도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챙겼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수시 다 썼는데 왜 올킬 당하고 정시로 가셨나요? 네, 내가 물어볼 것 같더라. 선생님이 모의고사가 계속 잘 나오니까 좀 높이 쓰셨어요. 자꾸 내가 수시를 써왔길래 야, 이 내신에 이렇게 쓴다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쓰래. 제가 쫄려갖고 두 개 바꿨어요. 내가 낮췄어. 근데 결국에 선생님 말이 맞았어. 수능 끝나고 나서 성적 보고서 논술 두 개는 안 갔으니까.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이 맞았던 것 같아. 정시로 대학 갔어.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 열심히 따라 하세요. 수월거리지 마세요. 여러분, 학교가 정답이라고 난 생각해. 학원 다니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인강 듣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이건 보완제요, 보완제.
고환제가 뭔지 아니? 그래서 불안해서 다니는 학원은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학원도 그럼 욕먹어요. 불안해서 막 갔다가 성적도 안 올라 그 학원 구려 막 그러면서 너희가 잘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훈련밖에 없어요. 계속 훈련하면서 떠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막 떨리고 막 가슴 졸이고 막 그런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때까지 계속 그러다가 딱 하면 수능 때 가면 지쳐서 못해. 지쳐서 안 떨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훈련하시는 거 제가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렇게 하시고 시험 당일에 5개명인데 여러분들 이거는요.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 방법이래요. 자기가 노력과 실력에 비해 성적이 안 나온다 그러면 여기 1번서부터 5번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래요. 안 지키고 있다면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래요. 됐죠, 여러분? 오케이. 야, 근데 제가 좀 싸가지 없는 말씀을 잠깐 드리면 말이 좀 싸가지 없잖아요? 주제 파악을 하세요. 네 본술 알아야. 아, 근데 제 뜻은 그런 뜻이 아니고, 남자아이들이, 남학생들이 자기가 저렇게 생긴 줄 안대요. 옆모습을 보면 이 느낌이고, 누워있으면 이런 분위기인 줄 안대요. 아니거든. 남학생들 이렇게 생겼거든. 네. 그리고 자기가 웃으면 되게 훈남 스타일인 줄 알고, 왁스 와그러면 겁나 멋지게 생긴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남학생들 우리 이렇게 생겼거든. 아, 근데 우리 여학생들도 웃을 일은 아닙니다. 여학생들 자기가 머리 길고 바람 불면 이 느낌일 것 같으세요? 아니야, 여학생들아, 너희도 이 느낌이에요. 알았지? 어, 자긴 잘생겼나 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의 위치를 받아들이세요. 아시겠나요? 이번 9월달 성적, 그 다음에 장안 제1고에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의 성적 받아들이세요. 그게 네 실력 맞아요. 아, 나 이거 인정 못해. 이건 내 실력 아니야. 그럼 네 실력은 도대체 언제 나와?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실력 맞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지금의 상태 맞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적 죽어도 안 올라요. 그리고 마지노선 대학도 그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받아들이면 그때서부터 성적은 오르기 시작해요. 부모님들도 지난 거 가지고서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 대신에 부모님하고 학생하고 약속해야 될 거,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망친 시험이 이번 시험이었어요. 아시겠나요? 다음 시험은 무조건 이번 시험보다 잘 볼 거거든. 되셨죠? 오케이. 자,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노선 대학 잡는 방법. 요 정도 상황의 대학이다라고 하면 원래는 정시 땐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하지만 우리 386일이 남았고 750일이 남았잖아요. 2학년들 55주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파란색 대학을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읍시다. 여기가 마지노선. 그리고 이 초록색 대학하고 빨간색 대학은 우리 쳐다도 보지 맙시다. 이거 붙어요, 잘못하면. 붙으면 가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해운대 모래알 통계학과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파란색 대학을 어, 마지노선 대학으로 잡고 가시고요. 제가 모의고사 보는 방법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정시 대비는요, 모의고사 보시는 거요. 모의고사 많이 보시는 게 진짜 정시 준비예요. 뭐 유명 강사의 강의를 들어야 된다, 저기 대치동에서 쪽집게 과일 들어야 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거는 모의고사 많이 보시는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를 학교에서만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는 집에서 많이 봤어요. 매달, 거의 매달 봤어요. 모의고사가 없는 달에도 계속 봤고요. 지금 우리 둘째 고3 친구도 매일매일 모의고사 보고 있어요. 그게 정시 준비야. 시간 정해서 문제 풀고, 전 과목 다 풀고, 무조건 국어서부터 시작하고, 시험지 사이즈로 보고, 왜냐면 시험을 보는 거니까 A4 사이즈로 풀지 않아요. 저희 재수생들도 A4로 안 해요. 이렇게 큰 사이즈로 풀어요. 왜냐면 여러분들 요런 데다 풀잖아요. 요런 데다 풀잖아. 이렇게 지문이 잘리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지에 대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 자제분들 위해서 이번에 11월 달 모의고사 좀 출력해 주세요. 출력해 주시는데 A4로 해주지 마시고 A3로 확대 복사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센스 있는 학부모님들은요, 그걸 앞뒷면으로 해줘요. 진짜 시험지처럼. 더 센스 있는 분들은 스태플링을 시험지 위에다 안 해주시고요. 옆에다가 콩콩콩 찍어주세요. 시험지처럼 넘기게. 아시겠나요? 자, 이런 것들 좀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 저는, 부모님들도 이거 들으시겠지만, 저는 진짜 부모님들 너무하시다라고 생각 드는 말이 뭐냐면, 아유, 공부 지가 하는 거지. 그거 너무 무책임하신 것 같아. 물론,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 맞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은 부모님이세요. 좀 도와주세요. 아시겠죠? 제가 왜 이렇게 거지같이 도와달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안 도와주시면 저희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세요? 네, 저희가 재수생학원이 13개가 있고 6,700명의 재수생들을 데리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방에 대학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부모님이 또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말 잘 듣고 잘 따르셔야 돼요. 순종이 대입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선생님 말씀, 부모님 말씀 진짜. 알겠지? 자, 그리고 OMR 체크로 해야 된다. OMR까지 좀 구하세요. 학교에서 뭐 좀 달라고 하시던가 남는 거 있으면. 아니면 뭐 저기 인터넷에 OMR 널려 있으니까 출력해서 A4로, 그건 A4로 출력해서 써도 되고, 뭐 사셔도 되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분과 2분 30초에 대한 것들을 훈련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80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80분 안에 OMR까지 적는 거야. 근데 어떤 애들이 시험 시간에 이러고 하는 야, 너 야, 진짜 잘 그렸다. 내 건 어때? 내 건 피카츄야. 아, 네 건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 야, 막 이런 짓 하지 마세요. OMR에는 어떤 경우도 장난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진짜 운명이 걸려요. 자, 시험지에다 이런 거 만듭시다. 이걸 오답 분석 시험지라 그래요. 내가 틀린 거 뭐가 틀렸는지 확인해 보시고 확인해 보다 보니까 해설지 보니까 유머랑 비유머가 있는데 내가 잘 몰라. 이걸 여기다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답 분석 시험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 오답 분석 시험지를 만드시고 쉬는 시간 잠깐 이걸 목독으로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거의 외워질 정도로 보시면요. 다시는 유음화, 비음화 문제 틀리지 않아.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투리 시간 활용합시다. 인젠. 되셨죠? 그래서 우리 밥 먹고 나서도 한 20분 정도 수학 한 두 문제 풉시다. 알겠지? 쉬는 시간 잠깐 이렇게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해봅시다. 공부는 엉덩이에 힘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수능에 대한 기초가 없어서 상관없어요. 기계적으로 나오는 점수가 있어요. 그게 3등급이에요. 아시겠나요?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지. 되셨죠? 네. 자, 그렇게 풀고, 2학년 거 배치표 제가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들은 300점 만점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틀린 개수 정리하세요. 몇 개 틀렸는지도 한번 세보시고, 그래서 틀린 개수 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어느 정도 상태인지 확인해 보시는데, 어떤 애가요, 선생님, 과목당 11개 틀렸는데 성균관대가 돼요. 과목당 11개 틀려도 어떻게 성대를 가니? 네, 전 과목이 전 과목. 전 과목이란 국어, 수학, 탐구 115문제. 되셨나요? 115문제 중에 저렇게 틀리면 저렇게 간다는 뜻이고, 옆에 있는 이 숫자들은 영어 평균 등급. 여러분, 2등급 넘어서부터는요, 쓸모가 없대요. 근데 2등급하고 3등급의 차이는 어휘력의 차이래. 어휘력이 실력이에요. 영어 실력이에요. 노력이지. 반복. 되셨나요? 오케이. 자, 부모님들이 영어 단어 테스트 좀 도와주시면 너희들은 열심히 따라가면 되고 또 3,000원 벌자. 자, 저희 둘째가 전에 문제를 봤는데, 자기 문제 22개 틀렸더라고요. 22개 틀렸는데, 내가 그 얘기를, 야, 경희대학교 꼬랑지 정도인데? 막 그랬더니, 아빠, 나 5문제 더 맞을 수 있었어요. 그래? 5문제니까 좀 상황이 달라지네. 그쵸,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의 좀, 탄력도 좀 받고, 점수보다 개수에 더 민감하니까 앞으로 틀린 개수 줄여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슬럼프를 대비해서 제가 180점까지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기출문제 풀고 요번에 11월 달 거 최소 3개년 이상 풉시다. 아시겠죠? 최소 3개년 이렇게 풀고 가시면 되고요. 1학년들은 요 배치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200점 만점이니까 마지막 200점이지만 이제 내년서부터는 300점이지만 올해까지는 200점. 그래서 이것도 몇 개 틀렸는지 200점 만점에 몇 개 틀렸는지 정리했으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진짜 친절하다, 그쵸? 네. 자, 의치한 수교, 의치 약한 수교. 그리고 얘가 의, 그다음에 얘가 치, 그다음에 얘가 약, 그다음에 얘가 한, 그다음에 얘가 수, 그다음에 얘가 교.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왜 했냐면 의대는요 종합 교과 정시가 3분의 1씩 나눠 가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대 가시려면 내신을 잘 준비해서 정시랑 교과 또는 어 자기가 내신이 약간 부족하면 정시랑 종합 요 조합을 짜셔야 된다는 얘기. 근데 의치 약한 수 교는요, 이거는 최저가요, 겁나 빡센 거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의대 가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맞죠? 그러니까 내신만 좋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능 성적이 안 되면 절대 못 가는 거고, 최저가 빡빡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약간 달라지니까 교과와 최저를 활용하던가 아니면 교과와 활동과 최저를 활용하던가 학생부 종합전형인 친구들은 내신이 조금 부족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조금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활동으로 어느 정도 채워야죠. 그래서 의치안을 많이 본 학교, 보내본 학교가 그런 것도 잘 보낸다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학생 기록부가 아무래도 의대를 가는 아이들의 학생 기록부는 다르니까. 자, 그리고 의대랑 한대랑 수의대는 아무래도 교과랑 종합이랑 이런 것도 좀 비슷한 포션이니까 교과로 갈지 종합으로 갈지 정하시면 되지만 치대는 솔직히 교과보단 종합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치대는 정시와 종합이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약대 같은 경우에는 또 교과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저 약대는 아무래도 교과와 정시를 활용하는 게 맞겠다. 초등교육, 근데 초교, 교대는 이거는 종합이다 무조건. 네. 왜냐면 교사는 전 과목을 다 고르게 잘해야 된다라는 아시죠? 오케이. 자, 의대는요, 솔직히 내신으로 뽑는 인원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게 의대. 의대는 교과예요. 근데 그 내신이 1.1이다? 장안 제일고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내신 박 터지는 고등학교 아니에요? 그렇죠? 전보단 좀 덜하더라도 그러면 내신 1.1이면 장안제일고에서는 뭐 정말 환상적인 내신 아니에요? 쟤는 짐승이야 막 그러는 애들. 네. 근데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의 문제가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춰요. 최저 확보율이 한 39%에서 40% 정도밖에 안 된대. 그것도 안 된대요. 야, 그러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야. 교과에서 많이 뽑는데 최저를 못 맞추는데 그 최저가 1112야. 아니면 112야. 3개합 4거나 4개합 5인 거야. 그러니까 최저 미달자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그 다음 내신 되는 사람 뽑으면 되죠? 그렇게 했었지. 특히 지역인재랑 학추에서 그렇게 했었지. 2년 전까지. 그래서 뽑다 보니까 막 1점 후반대, 막 2점 초반대까지 나오는 거야. 교과인데도. 그러니까 이게 의대는 모든 대학에서 간판학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과들까지 막 내신 입결이 동반 하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들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추합을 많이 돌리질 않아요. 그래갖고 거의 1점 중반대에서 끊어지고 그럼 못 뽑은 이는 어떻게 해요? 정시를 이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학생부 종합하고 정시에서의 합격률이 좀 더 높고 내신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 확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내신의 여유도 좀 생긴 것도 맞지만 역시 의대는 최저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시도 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의대는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충 상위 누적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아까 1%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의대의 위상 같은 거 좀 정리했으니까 맨 3년치 정리했으니까 좀 보시고 전국으로 의대는 전국에서 3,000등 안에 들면 돼요. 그럼 아까 연고대가 2,000명 뽑는다면 그럼 이과는 한 5,000명 정도까지 여유가 있네. 그쵸? 네. 근데 실제로는 한 9,000명 정도, 9,000등 정도까지는 의치안, 의치안도 가고 그리고 이공계 서울대 연대고대 가죠. 네. 왜냐면은 수시로 빠져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정시도 가나다곤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자, 대입변화에 대한 개요 정리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면서 여러분들 면접이 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자기소개서 폐지로 내신의 추이가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몇 학기 좀 떨어졌다 그러면 올라가면 돼요. 됐니? 자, 1학년들 이제 시작이에요. 알겠니? 여러분, 지금 요번 시험이 어땠는지보다도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고교 학점제를 대응하는 걸로 모양새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고교 학점제 어차피 가야 되거든. 그래서 내신 점수를 반영이 큰 학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가. 자,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내신으로만 가는 전형들이 줄고 있어요. 좀 약간 학종 같은데 내신이 좀 센 학종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장안제일고한테는 더 좋지 않나? 그렇죠? 네. 좀 학종에 가까우니까 교과가. 네. 그래서 그거 뒤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W형 모양 만들려고 그랬잖아. 근데 이 학교에서는 C가 제일 우수하긴 했대요. 이렇게 보니까 그러네 진짜. 내신이 7등급이었는데 결국에 1.5등급까지 끌어올린 정말 무서운 분이시네. 그쵸? 우리도 해봅시다.
근데 뭐 지금은 이렇게 쉽진 않죠. 그러면 W 만들면 W. 솔직히 A 학생도 훌륭한 학생이지만 2.5등급으로 계속 유지하는 거 좀 그렇다. 그쵸? 조금 약간의 극적 반전도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떨어지더라도 괜찮다고 올라가면 된다고. 조금 진짜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라가면 된다고. 그게 의미가 크다고. 근데 만약에 내년 3학년 1학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3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떨어진다. 뭐 그래도 살아날 구멍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또 내년에 만나면 제가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 대입에 대한 경향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제가 잘 보이게 정말 모식도를 잘 그려냈네요. 아우,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나만 좋아?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하게 내신만 보는 전형들이 줄고 있다고? 서류를 보기 시작한다고. 서류가 뭐냐고? 학생부 여러분들의 기재사항을 본다고. 왜냐하면 학교장 추천하고 지역 인재가 이제 대세거든요. 고교 학점제로 가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비교과로만 평가하지 않아요. 이젠 역량을 봐요. 이 역량이 뭔지 제가 알려드릴 거야. 뭘로? 그 말풍선. 여러분, 교과 전형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내신 성적만 들이답하시면 안 돼. 지금 트렌드에서 벗어나요. 기본적인 학교 생활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들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그 학교 활동이 100, 그 친구들이 100이다 그러면 이분들은 그거에 한 60% 정도만 하면 된다는 얘기. 그리고 또 한 20, 30%는 수능 최저를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 좀 바쁘네. 그렇죠? 뭐 어쩔 수 없지 뭐 또 내신 그 정도잖아 또. 네. 그러니까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제가 아까 역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역량이 뭐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여러분 오늘 설명회 중에 딱 두 가지만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출 애내독 하는 거하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든다는 이 다섯 단어. 이게 오늘 설명회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아시겠나요? 자,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드는 게 뭐냐면 보세요. 이 친구 건축공학과 관련한 친구 학생 기록부거든요. 근데 창체 시간에 선생님이 참 잘 적어주셨어요. 그쵸? 네. 그래서 뭐 예술학품도 이런 거 뭐 상상력 뭐 어우 야 예술적 센스까지도 좀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건축가가 돼서 어려운 친구들을 좀 도와주고 싶다고 자주 이야기함 기특하다. 야, 이 친구, 이 학생 기록부, 좋은 학생 기록부일까요? 어쩔. 자주 이야기했대. 어쩔 TV? 어쩔 다이슨 무선 청소기? 여러분, 이게 뭐냐고. 아니, 제주 이야기만 하면 뭐해. 지금 전국에 있는 학생 기록부에서의 문제가 뭐냐면요. 얘처럼 결과물이 없어요. 여기다가 끝에 자주 이야기하고 소감문을 작성하여 제출함. 그랬으면 달라지는 상황이야. 여러분, 결과물이 없으면요. 결과물이 없으면 역량의 어떤 마무리를 못 짓는 거야. 진짜 어쩔이에요, 어쩔. 아시겠나요? 잘했다가 이게 뭐야. 여러분, A4 용지 한 장이라도 꼭 결과물을 만들어내세요. 특히 자기 지원 학과와 연계성 있는 활동이건 교과목에서는 할 수 있다면 A4 용지 한 장이라도.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 중졸이잖아요. 중졸은 퀄리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퀄런티티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한다고만 좋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거 의미 있는 거에서 하시면 돼요. A4 용지 한 장이라도 만들어내 증빙을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친구는요 얘도 건축가인데요 같은 친구예요. 자, 이 건축가인데요 역학적 시스템에 물리에 너무 관심이 있어서 교사의 질문에 답변도 잘하고 학습지도 정리하고 높은 수업 좋네. 그리고 어려운 거는 바로바로 교사에게 지금 이 학생 기록부 좋은 학생 기록부일까요? 그저 그런 학생 기록부일까요? 근데 눈치채셨죠? 그저 그런 학생 기록부예요. 선생님은 기특해서 적어주셨지만 이걸 뭐라냐면 수업 시간에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요. 그 궁금한 거가 공식 용어로 얘기하면 지적 호기심이라고 얘기해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아주 훌륭한 친구야. 근데 이걸 바로바로 교사에게 질문을 손들고 이거는 지적 호기심의 배설이래요. 너무 쉽게 해결하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어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지금 2005년생 친구들서부터 학생기록부의 독서를 대학교에서 볼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은 써주시는데 그게 데이터가 전송될 때 블랭크 처리가 되거든. 그래서 책을 더럽게 안 읽어요. 이럴 때 읽으시는 거예요. 이럴 때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시는데 이 독서 제가 대놓고 말씀드리면요. 한 학기에 8권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내드리는 자료에 추천 도서 목록도 있고요. 진로 선택 과목 알아보는 거 학과에 따라서 알아보는 그런 엑셀 파일에도 여러분들 추천 도서 나와 있어요. 책 읽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차별화될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을 만들어내시는 거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기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대입 전략을 좀 짜시는데 1학년들은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다 가세요. 다 간다 생각하시고 고민하지 마세요. 너희는 고민할 일이 없어요. 그냥 공부나 하세요. 자, 2학년들은 선택할 때가 됐어요. 교과 중심인지 종합 중심으로 할 건지 주력 전형을 선택할 때가 됐어. 그러면 교과가 좀 주력이다 그러면 교과를 대비하는데 내신과 최저의 70%의 시간을 쓰시고 30%는 활동을 기본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종합을 하시는 분들은 활동과 내신을 한 7대 3 정도로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즉 하지만 모든 분들은 수능은 필. 아시겠나요? 근데 몇몇 학생들은 정시로서의 수능도 의미가 있지만 어떤 학생들한테는 최저의 의미로서의 수능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도 정시를 고려하는 건지 최저를 고려하는 건지 그 판단하셔서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됐습니다. 2학년들은. 그리고 수시 6개 중에 최소 2개는 선생님 거. 됐니? 오케이. 자,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선발하는 인원들이니까 지금 그냥 대세가 정시랑 종합이에요. 그쵸? 네. 고교 학점제로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정시랑 종합인데 장안 제1고 친구들한테는 좋은 거 아닌가? 그쵸? 그리고 논술도 해볼 만해요. 논술은요, 부모님들이 그러신다? 아, 논술은 누가 붙나 모르겠어. 맨날 떨어진 사람들끼리 모여다니는 그런 소리 하던데? 학령 인구 감소된 거에 비해서 논술은요, 늘어나는 거예요, 도리어. 그래서 논술도 해볼 만해요. 부산대랑 경북대에서도,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막 논술 좀 많이 지원하라고 그러잖아. 최저만 맞춰도 된다라고. 아니, 답안지 통통 비워놓고 최저만 맞춰, 그건 아니지. 애국가 쓰고 최저만, 그건 아니지. 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정시에만 올인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그리고 논술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가 딱 적기예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수능 끝나고 고3형도 수능 잘 보고 저한테 또 기회가 돼서 제1고에 가면 자세하고 구체적인 거 몇 가지 얘기하면서 이런 걸로 질의응답하면 좋겠다. 그쵸? 네.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네. 장안 제1고도 못 가본 지 오래돼갖고. 어, 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장안 제1고의 유리한 전형 조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논술도 하시면 물론 부산대 같은 데 논술도 있긴 하지만 재심은 기반 면접에 너무 많은 도움이 돼요. 심층 구술 면접. 아시겠죠? 오케이. 자, 뭐 꼭 논술하는데 또 학원 얘기 뭐 그렇게 할까 봐 그러는데 인강으로 해도 돼요. 저희 집도 보통 때는 인강으로 준비하다가 나중에 방학 때만 학원 잠깐 다녔거든요. 그렇게 해도 돼. 자, 근데 지방에 있는 주요 국공립대학들은 교과가 제일 많은 이유는 대부분이 다 지역인재죠. 지역인재. 지역인재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지. 지역인재는 너희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학종의 변화인데, 이제 내년서부터 4단계에 진입합니다. 이거예요. 이걸로 평가하는데, 여태까지 없었던 게 나타났잖아요. 그게 뭐야? 학생 교과목 선택.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여학교 가서 설명회 하고 나갔더니 어떤 여학생이 이거 보고 나서, 선생님, 저 어떻게 해요? 왜? 저 간호학과 지원할 건데요. 간호학과 가려면은 과학 뭐 선택해야 돼요? 생명과학이나, 화학이 있어야 되겠죠? 문과 학생이라면은 윤리 계열의 과목이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 어떻게 해요? 저 물리 선택했어요. 아니, 왜? 아니, 간호학과 가는 친구가 왜 물리를 했을까? 대학 가서 교수님, 학생, 굳이 물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을까? 그럼 뭐라고 그럴? 우리 학교에 공부 잘했던 여자들이 다 생명과학으로 가서 그래서 물리 선택한 거야. 그러니까 너 물리 그러면 대학 가서 교수님 물어보면 뭐라 그럴 거야? 선생님, 대학 교수님이 학생 물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얘기해 보세요. 저는 물리치료 전문 간호사. 그 물리가 그 물리니?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파일에 부산시 교육청 거랑 서울시 교육청에서 만든 엑셀 자료 좋은 게 있더라고. 진로 선택 과목 선택하는 것과 거기에 따른 독서, 그러니까 독서 추천 도서, 그것까지 정리해준, 그리고 또 특징도 정리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거 넣어놨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그냥 막 선택하지 마시고 심각하게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수시는 이 네 가지가 있고요. 이 네 가지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1번, 2번이 일반고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고 2번, 3번이 특목고 친구들이 많이 쓰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은 두 학교가 섞여서 일반형과 탐구형으로 나눠서 선발한다. 이거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정시랑 논술 기회가 있으니까 내신 안 좋으면 수시 못 쓴다 그런 논리는 잘못된 것 같고요. 정시만 올인하는 건 가능한 피하라는 얘기고 정시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장안제일고에도 아주 고무적인 일이고 자, 이 대학교 보세요. 학종이 두 개가 있거든. 근데 두 개의 학종이 있는데 하나는 교과 전형 저희 학생부 교과 영역을 50을 보는데 얘는 80을 본대요. 근데 그러면 얘가 교과 영역을 80을 보니까 내신의 역할이 좀 큰 학종이네. 그럼 이게 일반고한테 유리하겠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땡땡땡은 내신 성적, 교과 성적, 3년간 성적 추이, 교과 성적 자꾸 성적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탐땡땡은 누가 눌렀어? 탐땡땡은 여기 이 80이라는 게 심화학습과 특정 교과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80은 전교과가 아니라 특정 교과와 심화학습에 대한 거네. 그쵸? 그러면 왼쪽이 일반형, 오른쪽이 탐구형, 왼쪽이 교과 저기 일반고한테 유리한 전형, 오른쪽이 특목고한테 유리한 전형. 왼쪽이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더 높고 오른쪽이 내신이 조금 더 낮고 근데 제가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 입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교과 그다음에 일반형 학종 탐구형 학종 자꾸 여기에 속는 거야. 여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이 되면서 와, 이 대학을 3점대도 가네. 이거 나도 한번 써볼까 막 그랬다 똑 떨어지는 거지. 그래놓고 학생부 종합전형이 깜깜이 전형이라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더 자세한 거 3년 동안의 입시 결과 정리한 것도 선생님한테 파일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보시되, 선생님하고 얘기 나눠보시되, 그렇지만 일반형 학종과 탐구형 학종 정도는 구분하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일반형 학종, 오른쪽에 나오는 것들이 탐구형 학종. 일반고 친구들은 가능하면 이거 위주로 써보시되, 너희 학교에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는 친구들은 오른쪽 써보셔도 돼요. 내신이 약간 낮아지지? 하지만 여러분들 일단은 특별한 게 없으면 오른쪽 거 쓰시면 안 돼요. 내신이 약간 낮더라도 특별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학초 여기 여러분들 가고 싶은 대학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작년에 이거밖에 없었거든. 근데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최대 역대급이지 진짜 최대로 많죠. 고1들은 아마 더 늘어날걸? 그리고 퍼센트를 규정해놨던 걸 뭐 무제한으로도 풀고 막 그래갖고요. 진짜 많이 뽑아. 그래서 나는 학추 적극적으로 좀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제1고는, 장안제1고는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다른 일반고들 보니까 한 열댓 명까지 받는 것 같던데 안 받는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그래서 학교 마지막까지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하고 잘 지내셔야 돼요. 선생님하고 잘 지내는 게 너희한테 좋은 거야.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간단한 수시 배치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수시 배치표, 더 자세한 건 제가 자료 넣어놨으니까. 하지만 제일 정확한 건 누가 하신다고요? 빙고. 너희 학교 선생님.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시면 돼요.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수능 최저예요. 고대가 3개학 5였거든요. 작년까지. 올해는 조금 낮아지지만. 근데 이거 맞춘 애가요. 전국에 문과 기준으로 3.4%밖에 없었대. 3.4%면 6,8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에 6,800명밖에 못 맞추니까 추합이 엄청 돈 거예요. 의대 빼고는 추합이 많이 돌거든요. 그러니까 추합이 막 도니까 2점 초반까지 가는 거야. 아니 고려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2점 초반이 간다 그러면 이건 할렐루야 땡큐 아니에요? 장안제일고의 살 길은 최저를 활용하는 거 맞지 않아요? 거기다 좀만 더 열심히 하면 정시까지도 고려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수능 최저 활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3등급하고 2등급은 어휘력 차이라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맞게 나눠야 돼. 먼지나게 맞으셔야 돼요. 단어 외우세요. 그리고 부모님들 도와주세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학생부 개선 사항이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2024년, 25년. 그래서 여기 빨간색이 여러분들 학생기록부에서 빠지는 거예요. 미반영은 학생기록부에 기재는 해주지만 데이터가 블랭크 처리되는 거고 미기재는 아예 빠지는 거고 너무 많이 빠지죠. 뭐 쓸 게 없다고까지 그러시잖아요. 근데 교수님들한테 여쭤봤지. 앞으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성적 올리면 돼.
뭐 남의 일이라고 너무 좀 막말한, 하지만 교수님들 얘기는 그 얘기 아니잖아. 아, 쥐꼬리만큼이라도 올라가면 돼. W자 그리시라고. 특히 너희 지원학과와 연계된 과목, 경영학과인데 국어 좀 떨어졌어. 근데 수학 올랐어.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아직은 우리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든 내신 걸, 그리고 또 수능을 위해서라도 수능과 연계된 과목의 내신은 정말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교수님들이 학생 기록부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들 뭐 보는지를 적어갖고 가장 침 튀기면서 얘기했던 거를 빨간색으로 처리했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보이는 글자가 뭐예요? 빨간색 글자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적극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질문했어요. 아, 적극이 뭐예요? 근데 적극도 내가 적극이 몰라서 물어봤니? 아니,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지. 아, 적극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학생 기록부에 어떤 내용이 써 있으면 이 아이가 적극적이다라고 평가를 해주세요. 진짜 너무 질문 잘한다. 그렇지 않아요?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토론 발표 많이 하는 애들. 그래서 그래. 아, 그래서 아까 내가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해서 결과물 만들라 그랬구나. 그쵸? 또 질문해. 아, 근데 학교에는요, 토론 발표를 할 수 없는 상황도 돼요. 뭐, 장소도 그럴 수도 있고, 학교에 뭐 그런 일정상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학생의 성격상 토론 발표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그럼 그런 아이들은 적극적인 아이들이 아닌가요? 정말 질문 잘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런 친구들은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면 돼. 됐니, 여러분? 오케이. 자, 그래서 요즘에 학생기록부에 이렇게 책을 적어주세요. 여러분들, 학생부에 독서 현황 빠졌다고 책 안 읽으시는 분들, 정말, 진짜, 응? 비 오는 날, 네. 어, 세특, 창체, 막, 거기 창체 진로 쪽에도 막 다, 그리고 심지어 행특까지 다 적어주신. 이게 지금의 트렌드거든. 그래서 제가 몇 권 읽으라 했어요? 최소 한 학기에 8권 이상은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읽으시는데 적극적인 학생,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거나 토론 발표하시라고요. 됐니, 여러분? 그러면 너희들은 적극적인 아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토론 발표하고 이런 거 할 거, 어떤 거 가지고 그런 거 할 건지 뒤에 제가 몇 가지 리스트 드릴 텐데, 부모님하고 좀 얘기해서 작전을 좀 짜보세요. 뭐 갖고 할까? 나는 경영학과 갈 거니까 요번에 확률과 통계 시간에 들어가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할까? 우리 꼭 서울말로 할 필요는 없거든. 이거 어떻노? 정말 너무 잘하지 않아요? 네. 네이티브. 자, 아니, 설마 학생들 중에 이런 학생들은 없지? 제1고에. 아이, 그래도 내가 쟤보단 열심히 살지 해서 제 역할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 제1고 친구들 아니지. 자, 그리고 엄마 아빠한테 이거 좀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 이거 보시는 어머니 아버지들 도와주셔야 되는 게 학생기록부에 테마를 좀 설계해 주시는 거 도와주셔야 돼요. 이거 워크넷하고 커리어넷 가시면 직업 검색하고 학과 검색 있거든요. 요거에서 찾아보시면 요런 단어들이 나와. 엄마 나 기계공학과 갈래 그러면 기계공학과도 자동차도 있고 선박도 있고 로봇도 있어요. 근데 로봇도 산업용 로봇도 있고 의료용 로봇도 있고 생활 지원용 로봇도 있어요. 그런 걸 좀 아이들한테 좀 지적 자극을 해주실 수 있는 왜냐면 이거 보라 네가 좀 찾아봐 그렇게 해서 하면 애들 인터넷 들어가면 어디 가는지 아시잖아요. 여학생들 막 지그재그 가 있고 막 올영 가 있고 네. 부모님들이 좀 찾아주세요. 그래서 직업 검색이나 학과 검색이라는 메뉴를 찾아보시면 되고 자 우리 학생들 학부모님들 보세요. 이거 무슨 과일까요? 맞춰보세요. 무슨 과에 해당할까? 제가 대학교 홈페이지 그대로 캡처해 왔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정보시스템공학과인 줄 알았어요. 정보공학과인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문원이 나오고 막 무슨 인문학이 나오고 사회과학이 나오더니 결국 융복합적이래. 이거 성균관대 문헌정보학이래요. 이걸 아는 아이가 전국에 몇 명 있겠냐고. 여기서 이런 것들까지 관리하고 다루는 건데 정보를 다루는 걸 알고 있는 아이가 몇이나 있겠냐고. 이거 부모님의 역할이야. 관심 있어 하는 대학교 학과 소개에 가끔씩 출력해서 그 중요한 데다 밑줄까지 쳐주시면 아이들한테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야, 읽어봐. 이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과래. 어떤 특징들이 있나 좀 봐봐. 아시겠죠? 이런 거 도와주시는 거야. 체크, 체크, 체크. 오케이? 자, 그래서 학생부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려드릴 텐데요. 이게 대학교의 평가 기준이거든요. 이 네 가지를 가지고 대학에서 평가를 하는데 이 네 가지 평가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리고 성적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적 추이가 W자 모양이 돼야 된다고요. V자 그리시면 되는 거예요. 나이키, 나이키, 나이키. 반스 안 돼. 네. 그래서 올리시면
근데 더 중요한 건, 자기주도 학습 능력, 주도적으로 공부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거 수업 시간에 궁금증이 생긴 걸 지적 호기심이라고 그러고, 그걸 그냥 질문하지 말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어내는 걸 합쳐진 식의 기록 방식이 제일 좋은 학생 기록부야. 이런 식의 연계성 있게 적을 수 있는 학생 기록부가 이렇게 적혀지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자기주도성은 뭐 교수님들 얘기로는 그냥 약간 혀가 꼬였을 때 얘기 나오긴 했지만 계획표 있고 오답 노트 만들고 그리고 독서 방과 후 수업 열심히 좀 하고 야자도 할 수 있으면 좋겠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구도 강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학생 기록부에 기재될 수도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본인의 학업 역량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본인이 선택한 거잖아요. 뭔가 학생 기록부를 위해서 목적성을 갖고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도적인 것 같대요. 학교에서 좀 열심히 하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수능을 치를 곳이고 친구들하고 함께 하니까. 근데 제가 이 함께 하는 걸 하나 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이 함께라고 하는 거 교수님들 요즘에 그룹 스터디 되게 좋아하세요. 해보세요. 근데 그룹 스터디를 나가서 하시면 안 돼요. 학교에서 하셔야 돼요. GS. GS 25 말고.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시는 거 준비하시고 그룹 스터디 하는 거 좀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게 바뀌어요. 내년서부터. 이 네 가지 평가 기준이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어요. 저 5개 대학 중심으로. 자, 그래서 바뀌는 게 전공 적합성이 없어지고 진로 역량으로 자꾸 역량으로 가요. 역량으로. 제가 아까 역량이 뭔지라고 말씀드렸죠?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에서 결과물 만들으라고. 아시겠나요? 자, 그리고 혼자 하는 것보단 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GS. 오케이? 네. 그리고 리더십은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기획한 것도 리더십이에요. 야, 우리 이거 한번 해볼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진로 역량에서는요, 꼭 바뀌는 것도 괜찮대요. 그러니까, 그래, 맞아. 중졸한테 무슨 전공이야, 전공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꿈이 바뀌어도 되는데, 바뀌는 게 왜 바뀌었는지는 고민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제가 의사 생각하다가 생명공학자로 바꿨습니다. 왜 그럼? 그냥 좀 때려주고 너무 귀엽잖아. 그쵸? 네. 자, 그래서 학생부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거 아니야. 어,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어떻게를 위해서 메모를 좀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이 학생 기록부를 작성하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메모를 해두세요. 어떻게 메모하는 거냐면, 선생님이 동아리 활동에서 너 발표한 거 너무 좋았거든. 이거 써줄게. 그러시면, 선생님, 제가 메모해 놓은 거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선택한 이유는 이랬고요. 이런 과정으로 준비했고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플러스 알파의 활동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를 메모해 두세요. 아주 간단히 메모하세요. 근데 이 동기는 다 학교에서 일어난 것만 동기로 인정받아요. 그러니까 그냥 수업 시간에 뭐 아니면은 뭐 창체 시간에 아리가또 그랬다네. 재미도 없고 연기성도 없고 지금 웃으신 분들 감사합니다. 한 명도 없으면 어떡하지? 네. 어, 그렇게 해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메모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학생 기록부에 많은 내용이 써 있다고 좋은 게 아니야. 요즘엔 그거 되게 올디한 패션이거든. 몇 줄 알만 써 있어도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이렇게 있으면 돼요. 안전 불감증에 대한 기사문을 보고 개념 측면에서의 분석 비판을 해서 학습 보고서를 제출함. 동기, 과정, 결과.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여기까지밖에 없는 학생 기록부가 대다수예요. 왜 결과를 안 적어주세요? 니네가 안 하니까. 아시겠니? 여러분, 제가 A4 용지 한 장으로라도 결과물을 꼭 만들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과정이 지적 호기심, 과정과 결과가 지적 탐구 능력. 그래서 이게 다 적혀져 있으면, 이 방이 건조하니까 막 목이 메이네. 이게 동기, 과정, 결과가 다 써 있으면 학업 역량에 연계성이 있다. 아주 좋은 학생 기록부다. 근데 이걸 써달라고 하시면요. 이건 성적 조작 요구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잘 메모해 놨다가
선생님한테 상담하면서 말씀드리면 되는 거야. 되셨나요? 동기, 과정, 결과. 근데 내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그랬네? 아, 플러스 알파? 뭐냐면, 아까 이 친구도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더 좋았던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요. 여기서. 후에. 친구들과 협의해서 이렇게 해갖고 추가의 활동을 한 거야. 플러스 알파의 활동을 한 거야. 이런 아이들은 적극성과 확장성까지 갖춘 정말로 역량이 있는 친구들이래요. 이런 친구라면 동기과정 결과 방식으로 써 있는 아이보다 훨씬 더 깜짝 놀라는 역량을 갖춘 아이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까지 해라. 적용하고 응용해봐라. 배운 거에서 끝내지만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즘에 보고서란 단어는 쓰면 안 되거든요. 결과물을 제출함. 됐니? 소감문을 제출함. 독후평을 제출함. 됐지 뭐. 됐죠? 오케이. 그래서 학생 기록부도 요즘에는 이렇게 동기 과정 결과,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확장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드리면 얘는요 경땡대학교 내 땡땡땡땡땡 전형으로 간호학과 지원한 두 아이인데요. A가 떨어졌을까요? B가 붙었을까요? 빙고. 네. 근데 얘가 내신이 더 좋은데? 근데 얘는요 내신이 얘보다 두 배로 안 좋지만 생명과학을 통해서 간호학과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왼쪽 아이보다? 그리고 얘가 더 기특했던 게요. 생명과학 1등급을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자기가 유전자 가계도에 대해서 뭐 되게 약했나 그게 제일 어려웠나 봐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그런 것들을 막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그래서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 방법을 만들었는데 선생님도 인정해 주셨고 그 선생님이 그걸 학생부에 써주신 거야. 생명과학 시간에 유전 가계도의 어려움을 항상 겪고 있다가 이러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만들어냄 이렇게 동기과정 결과 써주셨는데 그게 너무 기특한 거지. 그랬더니 결국에는 내신 성적도 오르게 됐고 근데 이 아이가 여기서 끝낸 거가 아니라 이렇게 성적이 올라간 걸로 끝낸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거를 생명과학을 1등급을 받는 어떤 노하우들을 친구들한테 세미나를 열어준 거예요. 플러스 알파를 한 거야. 이런 학생이라면 최고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지식의 공유, 메타 인지적 지식 능력까지도 키울 수 있는 여러분 플러스 알파까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 계속 드리잖아요. 찾아보고 토론 발표하고 독서해서 결과물 만들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다 아무거나 막 다 하지 마시고 자기 전공과 연계된 과목 위주로 하시면 돼요. 이거 가지고 엄마 아빠랑 한번 작전 짜봐서 선생님한테 컨펌 받고 진행해 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기 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되셨나요? 그리고 이런 과목들은 내신 성적도 좀 관리 잘 하셔야 되는 거. 여기서 점수 오르는 건 의미가 크다라는 거. 학과와 계열과 학과와 이렇게 제가 연기교과 정리해놨잖아요.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자연계 친구들도 이렇게 정리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동기과정 결과 플러스 알파 해보시고 엄마 아빠랑 얘처럼 한번 작전을 짜보세요. 뭐 갖고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해서 해봐서 어떻게 뭐 갖고 한번 근데 이걸 다 하지 마시고요. 1학년 친구들은 내년 2월 말까지 한 2개 정도 하시면 돼요. 1학년 땐 2개 정도만. 그 다음에 2학년 때 학생 기록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친구들은 한 5개에서 한 6개 정도 2월 말까지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3학년 때 가서 한두 개만 더 하셔서 마무리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좀 작전을 짜서 움직여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설명회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전국에 공부 더럽게 못하는 아이들의 이식할 시간인데요. 참 내가 봐도 너무 한심하다, 진짜. 이거 보여주면 우리 친구들이 뭐랬는데, 저거 내 거다, 내 거, 내 거. 바보들. 자,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전에 집안 대청소해요. 책상에 한 번 앉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요? 1시간 공부하고 3시간 쉬는 건 너무 많이 쉬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국민 좌담이랑 시사 프로가 엄청 재밌어진대요. 이준석의 지금 행보가 궁금하니? 투표권도 없는 주제에 너희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16번 보세요. 미친 거예요. 이 제정신이니? 여러분, 전국에 정말 찌질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찌질이에요? 여러분들 찌질이 찐따 바보 천치예요? 아니야. 적어도 여러분들 이거를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보시는 분들은요, 진짜 우리나라의 역군이 되셔서 일꾼이 되시고 우리나라의 인재예요. 아시겠나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안 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냥 웃자고만 보여드리는 건 아니거든. 그리고 시간 남으면 친구랑 빙고 한번 해보세요. 이거 빙고 기둥 세우시면 이번 기말도 폭망이라거든요.
여기 왼쪽 기둥 위험하잖아. 그치? 딱 보이지? 그쵸? 빙고 보면서 공감 중. 네? 오른쪽 기둥 위험하지? 웹툰 정주행 중.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하나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 정말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갖고요. 나는 너희가 정말로 좋은 효과, 좋은 성과 내서 한 방에 대학 갔으면 좋겠거든. 아시겠나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남은 기간 전 최대한으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남은 기간 좀 힘들게 지내고 빡빡하게 지내서요. 우리 한 번에 대학 가자. 진심이야. 아시겠죠? 나중에 저한테 한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면 현장에 가서 오늘 내용 가지고 질의응답하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요. 남은 게 열심히 하셔갖고 우리 11월 23일 날 모의고사 잘 봅시다.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모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